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일단 오늘은 12월 17일이고요. 음, 화요일이죠. 일단 어제 방송에 좀 공략했었던 종목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뭐, 크루드웍스랑 뭐, 그다음에 우리 지금 SP소프트 두 가지 종목이고요. 오늘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좀 공략했습니다. 또 아마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적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매수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 좀 체크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안 올라갔는지 우리가 공유한 종목도 요즘 같아서는 잘 가는 시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잘 안 갔어요. 오늘 시장은 특히나. 자, 일단 코스피는 일단 1.28% 지금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64% 하락 중인데, 일단은 뭐 보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뭐 이런 매도세 또는 뭐 이런 수급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닥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소폭소폭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추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최고치를 또 찍으면서 1.24% 상승을 했어요.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나스닥이 일단은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어요. 뭐 테슬라라든지 뭐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를 지금 선두로 해서 좀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추세가 뭐 꺾일 것이다, 지금쯤이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해가지고 7개의 시총 상위 빅테크 기업들 있죠. 이쪽들이 대부분 주가, 그러니까 즉 지수의 그런 흐름을 좀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박스권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상승 또는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흐름들이 나오고 있을 때는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흐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우지수만 계속적으로 좀 나홀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S&P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업들이 좀 밀고 가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밀고 가고 있고, 뭐 좀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의 시총보다 웬만한 기업 하나가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큰 애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 하나하나가 뭐 3%가 됐든 5%가 됐든 이 정도 주가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진짜 지수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갈 만한 애들, 특히나 전 종목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매그니피센트, 즉 예전에 뭐 팡주라고 했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애들 다 포함해가지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 다 포함해서 팡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그니피센트라고 합니다. 예, 우리 그 배우 이병헌 배우가 나왔던 매그니피센트라는 영화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7명의 그 주인공들 이 나와가지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자, 그만큼 그 7개 종목이 미국의 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7개만 파셔도, 예, 솔직히 이제 저녁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시지 않을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고 지수는 계속 흐름이 좀 좋지는 않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략한 종목이 소폭 무너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SP 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당당하게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어느 정도 매매 심리 막 흔들려가지고 꼬여가지고 난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전일 뭐 저가 이상 내려가면은 무섭다라고 이렇게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일부러 제가 좀 세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야 될 종목이 못 가면 시장은 또 무너져요.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빈번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AI에 관련돼 있는 게 어떤 게 올라가냐. 뭐 클라우드 관련된 것도 있고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은 AI에 대한 사업 수혜를 받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종목이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한글과학 컴퓨터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뭐 SP 소프트나 크라우드웍스 뭐 이런 종목들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애들은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클라우드 쪽으로 하는 애들은 양자 쪽으로 해가지고도 사업에 대한 영역을 계속 넓혀가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대충 양자 쪽에 그냥 양자라고 하면 엑스게이트나 뭐 KCS나 뭐 우리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들만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양자 컴퓨터가 결국에는 양자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도 양자 컴퓨터 개발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그 미국 관계자들에서는 일단 AI 쪽으로 클라우드 이 확장이 돼야 양자가 나왔을 때에도 또 사업 역량을 좀 훨씬 더 빠르게 키워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AI 클라우드 쪽으로는 우리가 좀 많이 좀 사업이 좀 휘어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치우쳐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PC에다가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 게임을 매번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사용했었던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게임들은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요즘 게임은요, 업데이트나 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버 안에서 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클라우드를 로그인해서 그 클라우드 안에서 그 게임을 즐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클라우드로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저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스크 뭐 이런 것도 뭐 큰 걱정은 없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 따른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 보안은 뭐 차차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얘기합시다. 좀 말이 좀 길어졌죠? 자 일단 최근에 좀 방송에서 좀 공략했었던 종목들이 좀 수익이 좀 크게 나고 있어요. 뭐 일단 드론주를 첫 번째로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양자 쪽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좀 크게 납니다. 특히나 이제 뭐 KCS나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좀 방송에서도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시작하는 구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늦게 봤다라고 생각되면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거고, 내가 좀 이 재료를 빨리 분석했다라고 하면 점점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KCS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정 떨어질 때 겁먹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장기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에이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입하는 자리가 돌파를 해서 좀 강한 추세가 나올 만한 시장인지, 또는 조정이 있다가 지지받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이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드론 쪽으로도 뭐 지금 뭐 에이럭스나 제이션 시스템 왔다 갔다 하는데, 에이럭스가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에이럭스가 조금 더 움직임 좀 좋다. 왜냐하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산일전기 요것도 우리가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제가 공략을 했고요. 오늘도 일단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거는 한번 슈팅 가기 시작하면 10% 15% 이상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욕심내지 맙시다. 우리는 5%에서 한 7% 정도만 먹고 빠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대응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루에 진짜 특별한 날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종목을 시초가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조금씩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잡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대응하도록 합시다. 욕심 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화면 보시면 내년에 미증시 랠리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제 장전 브리핑 한다고 해서 7시부터 눈 떠가지고 뚜뚜뚜뚜뚜 보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막 보고 있으면 잠깐만, 미증시가 랠리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안에 좀 대장들이 힘을 좀 잘 내주고 있겠구나 하면서 주요 종목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봅니다. 주요 종목들 체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팔란티어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크게 시장을 주도할 정도, 그러니까 주도는 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끌고 견인할 정도의 그 정도 무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료가 이런 재료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관련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AI 소프트웨어가 일단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요거 이외에도 양자 쪽이나 드론 쪽으로도 최근에 주가를 좀 강하게 좀 끌고 올라갔었던 미국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련주들이 눈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형보다는 아우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제조업 지수가 이제 점점 꺾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 관련된 거는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에 대한 위축이 좀 우려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요 관련주들이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그 브로드컴에서도 지금 유리기판 해가지고 지금 구글과 퀄컴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 4주, 한 2달 전쯤인가에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영상에 남겼을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퀄컴이라든지 또는 AMD라든지 얘네들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를 하고 있고 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그 시장 주도,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점유율 있잖아요. 거의 한 80%를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내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의 그냥 엔비디아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물량 뺏어오려면 얘네들도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지구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매그니피센트 기업들 중에서 어떤 애는 또 애플이랑 어떤 애는 테슬라랑, 예, 점점 이렇게 사업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블랙웨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무래도 내년에 뭔가 기술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좀 빠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부분이 아무래도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나 이런 모델들 있죠. 이거 양자 컴퓨터가 그냥 모델링 해버립니다.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AI 쪽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런 부분, 특히나 인공지능 AI가 너무 포괄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음성인식 AI 쪽으로 다양한 언어 모델을 좀 구사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런 모델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은 솔직히 좀 안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애들 말고, 뭐, 인공지능 쪽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솔트룩스, 또는 셀바스 AI, 마음 AI,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다음에 후발주자로 또 섹터 또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AI 쪽으로는 지금 한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좀 AI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AI 쪽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아요. 뭐 이 음성 인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로봇 관련된 AI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AI 쪽이라고 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는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쪽 이쪽을 좀 많이 가고 있다. 특히나 AI가 나오는 그 챗 GPT 관련돼서도 이제 한번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좀 몇 번 나온 적은 있지만 오픈 AI에서 아마 좀 새로운 모델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초쯤이었는지 정확히 날짜 기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픈 AI가 새롭게 모델 하나 출시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 그 기간 보면은 아무래도 내년 한 중순쯤 이쯤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빠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3월 안으로는 아무래도 그 모델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것도 재료들 좀 함께 봅시다. 지금 당장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된다. AI는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수에 나선 맥가만 아마존 웹 서비스 CEO가 특정 빅테크는 AI 시장을 지배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한 기업이 하나만 하기에는 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돼요.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더 키우려고 하고 못하는 부분은 최대한 만회하려고 하는 좀 상부상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콜라보가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히 제 생각이었는데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진짜 머리 팍 치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예전에 오픈 AI CEO가 샘 올트먼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기술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랑 일단 손을 잡았죠.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랑도 잡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랑 뭐 크게 손잡은 그건 없어요. 하지만 항상 말을 하는 거는 한국이 정말 잠재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 많이 지금 있다. 그래서 관심 찾고 간다. 근데 뭔가 좀 타이트하고 뭔가 좀 협력을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자기들한테 뭔가를 많이 주는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 조금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이런 큰 콜라보를 진행한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과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빠르게 효율적인 그런 뭔가에 대한 모델들이 나오게 만들려면 정부가 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지금 또 일본 또 소프트뱅크 또 손정희 회장은 또 일본 뭐 기업들이랑 뭐 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AI 해가지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반해서 AI 쪽으로 거기에 뭐 3분의 1이나 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좀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확실한 재료가 여기에 또 있죠. 자, 국가가 지금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데 2030년까지 한 4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죠.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 4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구체적인 방안은 있느냐,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조 원이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끌어올 것이며 이런 얘기가 와야 돼요.
이게 디테일한 거고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어중이 떠중이 투자할 거야. 뭐 우리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정책 브리핑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저출산 관련돼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저출산 관련돼서 니들이 뭐 몇백억을 투자하겠다, 몇천억을 투자하겠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디테일하게 정책 브리핑에 파일 첨부된 파일이 있냐 없냐. 근데 제가 그 파일을 들어가서 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출산 쪽은 무너진다 이거. 정부가 뭐 나서서 어쩌게 저쩌게 한다라는 건데 이거 구라뻥이다. 그러고 하루 이틀 있다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어요. 저출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현안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서서 이 사람 지금 부총리잖아요. 부총리가 지금 뭐 힘은 있겠다 하지만은 뭐 예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입장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것도 그냥 뭐 정부에서 입막음용 지금 AI 쪽 이쪽 뭐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살짝의 그냥 우리는 좀 행동을 좀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예산안이 안 나왔어요. 일단 제가 확인할 때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예산안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제가 이거 이슈 수시로 올라오는 거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SP소프트. 자, 차트는 오늘 같습니다. 자, 차트는 뭐 굳이 또 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 요거만 봅시다.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SP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매출이 지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SP소프트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유통,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다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고 구분할 수 있다면서 세계 사업 부분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유통사업의 매출을 최근 3분기 누적 71%까지 급증하며 기업 내 압도적 사업부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런 사업적인 이슈로 인해서 SP소프트가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깊게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얘네들의 매출이 언제 또 꺾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라우드웍스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라우드웍스 우리 이전에 또 뭐죠? 시초가 트레이딩 들어가서 또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무슨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냐면 일단은 AI 쪽도 있지만 캔디 카메라에 좀 맞손을 잡아가지고 AI 관상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얼굴에서 관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관상 따로 굳이 안 보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하고요. 자, 캔디 플러스 스튜디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AI 쪽 사업에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못 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AI 쪽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 그러면 지금 뭐 오픈 AI가 뭐 대표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겠죠. 오픈 AI가 뭐 구독형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AI 그 챗 GPT 사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협약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과 뭐 네, 뭐 그런 업무 협약 뭐 이런 걸로 좀 사업 구조를 좀 하고 있고 대부분 다 투자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AI가 지금 약간의 그 제약주랑 좀 비슷해요. 뭐 연구 결과마나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좀 수출하고 이전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돈을 벌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은 못 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캔디카메라는 거는 어플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얘네가 지금 막 성형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예, AI 그 기술이 사람을 거의 성형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뭐 늘리고 깎고 뭐 어떻게 하면은 네, 어떻게 또 아주 멋있는 예, 그런 사람이 탄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쪽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는데 지분을 9% 정도로 확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을 9%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나오는 매출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그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래.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지적재산권 뭐 해가지고 얘네들 예전에 그 앱스토어로 해가지고 수수료 뭐 관련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도 좀 돈을 많이 봅니다. 쏠쏠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또 4만 명 이상 쓴다라고 하는데 또 한번 그 앱 쓰는 사람들은 그 앱 계속 씁니다. 예, 제 주변에 뭐 스노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캔디 카메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카메라 쓰시는 분들 많이는 하는데 대부분 뭐 월 얼마씩 결제해 가지고 편집 기술을 좀 같이 가미해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 얼마씩 결제하거나 아니면 한 필름 뭐 필름 하나당 뭐 지금 여기 보시면 AI 헤어라 그래가지고 요거 뭐 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 필름이에요. 필름이 들어가고 빠지고 요거 차이거든요. 요 필름 하나에 뭐 예를 들면 1,500원, 막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내는 그런 구조인데 지분까지도 확보한 상황이다. 자, 아무튼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진입을 했고요. 9,800원에 진입을 했으나 손절값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요건 좀 길게 갖고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 안 잡았습니다. 만약에 손절값을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올라갔었던 그런 상승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여기 5일선에서 깨지고 움직이는 흐름에서 손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뭐 이제 이동평균선 자리가 깨지는 부분에서 캔들을 집어삼키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제가 손절 잡을 값을 말씀드리겠고요.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시냐, 이 위에서 어차피 추세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즉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등 나온다라는 거죠. 요 추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장기 이동 평균선 뚫었으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 솔직히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AI 쪽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싹 죽어 내려앉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빠르게 던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그런 힘이나 재료들은 좋은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소프트는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 볼게요. 크라우드웍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22,500원 요 자리 있죠. 요 구간, 요 빨간색 선 라인 구간 안에 들어오면 22,500원 터치하면 그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항 받을 자리이고, 이게 만약에 또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 뚫겠죠. 25,000원에서 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또 3만원 구간이 있거든요. 요 자리죠. 요 자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3만원 자리. 자, 이 매물대 3만원 구간 자리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22,500원 자리만 딱 공략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AI가 뭐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을 거거든요. 솔직히 이제 내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CES 2025 또 행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이 행사를 했을 때 엄청난 또 AI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 재료 받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인공지능 중에서 또 특히나 음성인식 AI 관련된 애들이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가냐, 내년 CES 2025 그 행사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가지 언어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미국 시장으로서도 팔란티어나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런 애들이 좀 주가를 좀 크게 좀 튀어가고 있고 방어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는 당분간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뭐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카페24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던 여기 고가를 밀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 최고가 있죠. 최고가를 올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주가가 아주 세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카페24 같은 애들이 좋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 너무 기대어 있는 카페24다 보니까 유튜브 쪽이 요즘 구글 쪽이 뭐 얘네들 사업을 뭐 계열을 분리해야 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반독점법 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 때문에 아예 그냥 회사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었어요. 다 산산조각 찢어져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러다 보니 반독점으로 회사가 계열 분리돼 버리면 카페24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거는 유튜브 쪽으로 해서 최대한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때 그때 충분히 수익을 일단 먼저 만들어 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추가적인 뭐 재료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엑스게이트나 뭐 KCS 이런 애들 보면 좀 오후장에 조금 움직였거든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꺾이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등해서 좀 올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또 이제 시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쇼박스 한번 봅시다. 쇼박스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좀 올라옵니다. 원래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애들 세게 또 올라와요. 웬만한 뭐 유상증자나 뭐 어디 그지 같은 뭐 그런 회사 그 자체적인 뭐 그런 오너 리스크 뭐 이런 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면 다시 또 반등합니다.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근데 일단은 수요박스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패턴 만들면 그때 진입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12월 26일이니까요. 12월 26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동시 시청이 몇 명이고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주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또 OTT 시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 요즘 OTT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사업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또 시작으로 또 OTT에 관련된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무트로 많이 올라오면서 OTT도 함께 좀 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목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오늘 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뭐 젤렌스키랑 지금 대화할 것이다. 뭐 푸틴이랑 또 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에서 이제 연초 얘네들이 이제 또 연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구체적인 또 연설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천천히 갖고 가시고요.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이 SG라는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도 제가 뭐 몇 분 전화로 말씀드렸거든요.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SG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좀 사용되는 게 도로 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뭐 요거 관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멘트나 아스콘 관련된 기업들은 특히나 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구축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자를 그만큼 빠르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또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뭐 궤도 차량 뭐 탱커에다가 뭐 물건 실어가지고 막 옮길 수는 없잖아요. 계속 도로들이 많이 훼손됐고 붕괴되고
폭파되고 파괴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크라이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경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도로 이런 거 훼손된 지역이 안 그래도 많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12월 17일 방송 공략 종목 말씀드리면서 재료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